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조망해보는 시간, 위클리 뷰 시간. 오늘도요,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역사적으로 어지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정말 급등락이 아주 역사적인 규모였던,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요. 역사적이었다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방법밖에. 이번 한 주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3월 시작과 함께 코스피가 이틀간 급락을 했는데 이틀 동안의 조정률이 거의 20% 육박을 했기 때문에 역대급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역대급 기록이었던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날이죠.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속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방어가 됐던 것 같고 네.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장중에 역시 변동폭은 크긴 했지만 네. 지난 3일간에 비해서는 좀 약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종가 무렵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네. 이 불안한 투자 심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반전해서 코스피가 마감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걸 학습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처음엔 좀 화들짝 놀라지만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좀 정신 차리고 시장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분명히 여전한 거는 맞습니다. 맞긴 합니다만 흔히 말하는 그 펀더멘털 부분,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던 원동력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기존의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오늘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닥의 급반등 플러스 코스피도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건 예.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 어떻게 또 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좀 중심을 잡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지 좀 고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단언하기는 어렵죠. 네네. 왜냐하면 중동 지금 전쟁 양상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란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각국 나라별로 기대사항은 있겠지만 실제로 전쟁 양상이 그렇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당분간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세 변화에 따른 어떤 시장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어떤 급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관건은 이 전쟁 양상이 장기전으로 가느냐. 그래서 고유가의 지속 기간이 상당 기간 길어져서 이게 실제 경제 충격으로 나타나고 중앙은행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화 정책에 감안해야만 하는 요소로 바뀌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문제가 추세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케이스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도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빗나가면서 장기화됐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메인 이슈로 자리매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문제도 지금 당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고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이게 시장에서 뒷전으로 좀 밀리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던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주식시장 활성화의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빛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돌아가는 흐름이 점차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과거 통계상 살펴보면은 학습 효과로 인해서 우리 증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일정이 굉장히 산적합니다.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월요일부터 이제 미국의 서머타임이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이제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고요.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화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은 미국의 CPI 지표 발표, 여기다가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예고했고 인터배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투심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또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은 어떻죠?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예정도 지금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부부장님은 어떤 일정 좀 가장 주시해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일정에서는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이게 관심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 주 내내 많이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에도 이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CPI 추세에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이벤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다음 주 예고되어 있는 일정이었던 맞습니다. 만큼 이번 주 수급 남달랐고 급락장에서도 외국인은 코스닥을 샀는데 되려 출시가 되면은 또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내 다음 주 출시가 된다면 이에 따른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수급적인 관계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주 흐름하고는 좀 반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정부 정책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는 사전에 미리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끊어버리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는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시장 영향력에 있어서의 지속성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거는 일단 기존의 ETF는 패시브형 ETF라고 해서 코스닥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시가총액 비중만큼 그대로 이제 담아가는 전략인데 이 액티브 ETF는 시가총액 비중만큼 담는 게 아니라 좀 좋아 보이는 종목군이나 업종들은 네. 비중을 좀 높여서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시가총액 상위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도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수 추종형이라기보다는 지수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테마군 그리고 업종별의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게 코스닥 시장 특징이기 때문에 액티브 ETF가 출시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더 자극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에 걸맞게 이 관련 상품으로 액티브 ETF에 관련된 상품으로 자금 흐름이 상당 부분 초반에는 쏠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상품들이 편입하게 될 종목군이나 테마군이 다른 주가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지금 봤을 때 초기 국면에서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에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나타났듯이 네네. 특정 상품에 집중적인 유동성 흐름이 투입이 돼서 이게 초과 수익률을 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부 글로벌 IB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라는 의견도 예. 내놓고 있는데 2월 CPI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2월달 지표기 때문에 최근의 어떤 유가 급등 이 부분을 반영하는 반영이 안 것은 됐겠죠?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2월 물가 지표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유가 때문에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 수준 정도로 물가 지표가 나와주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2% 중반 정도로 전체 물가라든지 근원 물가라든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나온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급등이 반영도 안 됐는데 높게 나오면 더 불안해질 수 있으니 그렇죠. 요것만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해라.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 주셨고요. 예. 그래서 우리 부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주 우리 시장이 확실하게 학습 효과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 시장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전쟁 양상에 따라서는 다시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분명히 그럼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분기점은 세 번째 주로 예정된 FOMC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 유가 급등에 따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영향력 이 부분을 강조가 되고 그 다음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 줄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분기점으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부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좀 덜한 변동성 그리고 건강한 반등장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